삶은 달걀은 건강식품이라는 말 여러분도 평생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후에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먹고 있다면 그 달걀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는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빠진 이유를 찾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같은 음식을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달걀 역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서 달걀은 가장 흔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주당 달걀 섭취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혈관은 서서히 막히고 신장은 소리 없이 지쳐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이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안 먹습니다. 달걀만 먹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도 최근 몇 년간 반복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자체보다 단백질의 조합이 장기 손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임상과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삶은 달걀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그 조합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것을 음식 궁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령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삶은 달걀을 짠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짠 반찬과 달걀을 같이 먹는 아침 식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 유형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소변 횟수가 늘어났다는 분들입니다. 혈압은 예전보다 조금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보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식습관이 바로 달걀과 짠 반찬의 조합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달걀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2배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짠 음식과 만나면서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왔고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한두 개와 김치를 먹는 것이 건강 습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목이 잘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초기 신기능 저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달걀만 먹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노년기의 신장은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달걀에서 들어오는 단백질 대사 부산물과 짠 음식에서 들어오는 나트륨이 동시에 쏟아지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내 혈류를 변화시켜 역과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눈에 띄지 않게 신장 기능은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내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고단백 식사와 고나트륨 식사가 겹칠 때 신기능 저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큰 증상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김치 한 젓가락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그 한 젓가락이 매일 반복될 때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참는 장기라고. 소리 없이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달걀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노년기에는 달걀을 먹을 때 반드시 짠 반찬과 분리해야 합니다. 김치 대신 데친 채소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나물 또는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인 채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 식탁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식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드릴 더 위험한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짠 음식과의 조합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침 식사, 바로 삶은 달걀과 소시지, 햄베이컨 같은 가공육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노년이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면 달걀과 함께 소시지 한두 개, 햄 한 장 정도는 거의 매일 드십니다. 양이 적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기 혈관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자극을 그대로 축적할 뿐입니다. 국내 여러 언론과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아질산염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쉽게 만듭니다. 여기에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오면 혈관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간과 혈관이 어느 정도 일을 조절해 주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체형도 마르고 평소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부 불평함으로 검사를 받았고 관상동맥에 분명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베이컨이나 햄을 조금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서양식으로 깔끔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조합이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형태로 갑자기 드러납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고령자 식단에서 가공육 섭취를 경고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혈관은 조금을 매일 견딜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이 1년 후, 3년 후에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달걀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다면 가공육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부나 콩 제품 또는 기름기 없는 생선이 훨씬 안전합니다. 달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많습니다. 굳이 소시지나 햄을 더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필요한 만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보다 더 은근하게 몸을 지치게 만드는 식습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괴롭히는 조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는 느낌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삶은 달걀과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나 치즈는 노령이 신장과 혈관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먹고 우유 한 컵 마십니다. 이보다 더 건강한 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이미 대사 능력과 배설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함께 고지방 우유를 드셨습니다. 특별히 짠 음식도 피했고 가공육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쉽게 지쳤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고 혈중 인 수치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원인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달걀과 유제품은 모두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이 영양소들이 동시에 들어올 때 노년기의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대사로 생기는 노폐물 유제품에 포함된 칼슘과 이는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와 국내 의료 기사들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과 인 섭취가 신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달걀과 고지방 유제품의 조합이 피로감 부종 소화 불량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조합이 혈관에도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유제품의 포화지방은 혈중 지질 수치를 높이고 여기에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더해지면 혈관은 점점 경직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이미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유나 치즈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달걀을 먹는 날에는 유제품을 같은 끼니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달걀과 몇 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신장과 혈관 모두에 부담을 줄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엇이 진짜로
몸을 돕는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노년기에 들어서면 달걀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식사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같은 달걀인데 왜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매우 정확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젊을 때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신장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는 여과를 담당하는 네프론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은 항상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는 조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변화는 간의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달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달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혈액 속에 남아 혈관벽에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회복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음식 조금만 잘못 먹어도 몸이 무겁다고 느끼십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국내 노인 영양 관련 연구와 신문 보도를 보면 65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배설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같은 양의 단백질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몸에 좋다는 말만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음식이 몸에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걀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조합, 그리고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처럼 참고 버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식탁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겪는 노년기에 우리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노년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걀이 나쁜지 좋은지를 따져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지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검사 수치를 보며 걱정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신장과 혈관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짠 반찬과 함께 먹지 않는 것, 가공육과 같이 먹지 않는 것, 유제품과 같은 끼니에 넣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과 혈관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수치 변화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식탁 위에 선택 하나가 몸을 바꾸는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습관이 사실은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매일 잘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조금 다르게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에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질병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다가 더 큰 불안을 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를 선택한다면 신장과 혈관은 분명히 그 선택에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신다면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습니다.